안녕하세요. 경기도 연천 작은집 전문 동동마을입니다. 은대리 차탄천 주상절리 옆 땅을 구매하신 손님이 복층에 있는 15평짜리 작은 주택 건축도 함께 의뢰하셔서 그 집을 짓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축 도면 그리기 및 허가 진행. 먼저 손님이 원하는 집의 모양을 3D 도면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가용한 예산을 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자재를 사용할지 자재의 수준을 정하고 각종 허가비, 자재비, 인건비 등을 계산하여 건축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3D 도면은 수치화하여 건축사에 보내 건축 허가를 의뢰하고 건축법상 문제가 없도록 약간의 수정 작업을 걸쳐 건축 허가를 받고 완성된 건축 도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도면대로 건축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초공사. 먼저 규준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토지의 경계 측량점을 기준으로 건축 도면에 나와 있는 4점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찾아 말뚝을 박았습니다. 연장선상 가장자리에도 8개의 말뚝을 박고 줄을 띄운 다음 터파기할 부분을 스프레이로 표시했습니다.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를 진행한 다음 거푸집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를 이용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엮었습니다. 바닥에 비닐을 깔아준 다음 단열재를 깔았습니다. 상수도관이 있는 부분은 단열재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상수도관을 관통하여 깔았습니다. 그리고 구배를 맞춰 배관 작업을 한 다음 이형철근을 깔고 철사로 엮었습니다. 철근과 단열재 사이는 냉각 벽돌을 이용하여 틈을 만들었습니다. 테라스 부분과 욕실 부분은 기초를 상대적으로 낮게 타설하기 위해 틀을 만들었습니다. 펌프카가 현장에 와서 자리를 잡고 다리를 내렸습니다. 레미콘 차도 도착해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레미콘이 넘치지 않게 펌프카에 조금씩 주입하면 주입된 레미콘이 관을 타고 나옵니다. 펌프카 사장님이 무선 조종기를 이용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골고루 타설하셨습니다. 정말 편리하네요. 사진은 없지만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표면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00 years later. 며칠 뒤 거푸집을 분해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초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경량 철골 시공. 먼저 건축 도면에 맞게 기초 콘크리트에 선을 그은 다음 베이스판을 기초 콘크리트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베이스판에 기둥을 세워서 용접했습니다. 기둥 위에는 길이에 맞게 절단한 각 파이프를 가로로 용접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다락 골조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붕 골조는 아래서 미리 만든 다음 굴삭기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서 튼튼하게 용접하였습니다. 안전하게 조립식 비계를 이용하여 올라가서 작업했습니다. 4개의 지붕 골조를 모두 시공하고 C형강을 용접하여 시공했습니다. C형강은 한 면당 4줄씩 총 8줄을 시공했습니다. 골조가 완성된 사진은 아쉽게도 못 찍었습니다. 벽 판넬, 지붕 판넬. 먼저 외벽 바닥에 의자 베이스를 시공하고 그 위에 벽 판넬을 가로로 시공했습니다. 벽 판넬은 225T 난연 판넬을 시공하였습니다. 의자 베이스와 판넬 사이의 틈은 우레탄 폼을 싸서 꼼꼼하게 메꿨습니다. 창문과 현관 부분은 도면에 맞게 판넬을 잘랐습니다. 지붕 판넬은 260T 난연 지붕 판넬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C형강 위에 내용마루를 시공하고 지붕 처마가 500mm 나오게 지붕 판넬을 시공했습니다. 이렇게 한쪽 면의 지붕을 모두 시공한 다음 반대쪽 면의 지붕을 시공하고 사진은 못 찍었지만 외용마루도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붕 판넬 사이사이와 벽 판넬과 지붕 판넬 사이의 틈을 우레탄 폼을 싸서 꼼꼼하게 메꿨습니다. 이렇게 벽 판넬, 지붕 판넬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완료된 모습 영상을 통해 감상하시겠습니다. 지붕 공사. 먼저 지붕 처마 부분에 후레싱을 시공한 다음 물바지를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방수 시트를 시공 후 아스팔트 이중 싱글을 시공했습니다. 벽 판넬 모서리에 엘바도 시공했네요. 이렇게 지붕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칸막이. 칸막이는 100T 난연 판넬을 이용하였습니다. 유바를 이용하여 틀을 만든 다음 판넬을 세로로 끼워 고정하고 코너는 엘바를 이용하여 보강했습니다. 욕실 칸막이와 다용도실 칸막이,
그리고 방 칸막이를 만들었습니다. 기타 작업, 다락 골조를 만들고 철근을 이용하여 X자 모양으로 지붕 골조를 보강했습니다. 방통 작업, 먼저 방통 작업 전에 싱크대, 욕실, 다용도실의 수도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단열재를 빈틈없이 깔고 그 위에 와이어 메쉬를 빈틈없이 깐 다음 엑셀 파이프를 일정한 간격으로 돌리면서 철사로 와이어 메쉬에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이프를 다용도실에 있는 분배기에 연결했습니다.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 방통 공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방통차를 끌고 왔습니다. 작업 중간 과정은 없지만 거실, 복도, 욕실, 방에 일정한 높이로 레미콘을 타설하고 평탄화 작업도 깔끔하게 완료했습니다. 2,000 years later. 며칠 뒤 현장에 가보니 레미콘이 균열 하나 없이 평평하게 잘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통공사 완료된 모습을 영상을 통해 감상하시겠습니다. 샤시 틀, 먼저 샤시 규격에 맞춰서 샤시 틀을 주문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욕실, 다용도실, 방, 다락, 거실에 샤시 틀을 시공하고 판넬과 샤시 틀 사이의 틈은 우레탄 폼을 싸서 꼼꼼하게 메꿨습니다. 샤시 틀을 시공하고 벽 판넬과 지붕 판넬 사이의 틈을 보강하였습니다. 서머 사이딩 샤시 시공, 먼저 필요한 수량을 계산하여 서머 사이딩과 부자재를 주문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스타터와 아웃코너를 시공했습니다. 알루미늄 스타터 위에 서머 사이딩을 시공해 나갔습니다. 서머 사이딩의 가로 길이는 3m인데 옆으로 만나는 부분을 깔끔하게 마감하기 위해 블랙 컬러의 결합형 아이조이너를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시공한 샤시 틀에 창문을 시공하고 창문과 현관문이 있는 곳에 마감 제이 찬넬을 시공하여 서머 사이딩을 보다 깔끔하게 마감하였습니다. 비닐 사이딩 제이 찬넬, 지붕 처마 밑부분은 제이 찬넬을 시공하고 제이 찬넬 사이에 비닐 사이딩 소핏을 시공하여 마감하였습니다. 정말 깔끔하네요. 그리고 지붕 처마 물바지에 우롬통 관을 연결했습니다. 한치각, 먼저 필요한 수량만큼 한치각재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타카를 이용하여 한치각재를 판넬에 시공해 나갔습니다. 한치각재 위에는 합판을 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판을 세로로 시공했을 때 한치각재가 4줄씩 걸치도록 약 400mm 간격으로 시공했습니다. 거실과 다락 천장은 지붕 모양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한치각재를 철골조에 시공했습니다. 테라스 위 공간은 루바 마감을 하기 위해 한치각재로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치각재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완료된 모습 감상하시겠습니다. 전기공사, 전기공사는 동두천에 사시는 전기의 달인 전달 황선생님 팀이 진행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스위치 콘센트 박스를 시공하고 전선 주름관을 스위치 콘센트 박스에 연결하고 천장 공간을 통해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름관 안으로 전선을 넣어서 전기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외벽등과 외벽 콘센트를 설치할 위치에는 구멍을 뚫었습니다. 합판 루바 석고보드 시공, 먼저 합판과 방수 합판, 그리고 석고보드와 방수 석고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벽에 합판을 시공했습니다. 합판의 규격은 1220mm 곱하기 2440mm이며 한치각 집성목에 목공용 풀을 바르고 타카를 써서 튼튼하게 고정했습니다. 다용도실 벽에도 합판을 시공했습니다. 거실 천장에는 레드파인 루바를 시공했습니다. 규격은 CBT 곱하기 120mm 곱하기 3600mm이며 한치각 집성목에 목공용 풀을 바르고 홈에 맞춰 끼워 넣은 후 타카를 써서 튼튼하게 고정했습니다. 이렇게 거실 천장 루바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몰딩으로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시공 완료된 거실 천장 루바를 영상을 통해 감상하시겠습니다. 데크 위 천장에도 레드파인 루바를 시공하여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시공 완료된 루바 모습을 사진을 통해 감상하시겠습니다. 합판 위에 석고보드를 시공했습니다. 다락 및 공간 천장에 합판을 시공했습니다. 복도에도 석고보드를 시공했습니다. 욕실 벽에는 방수 합판을 시공하고 그 위에 방수 석고보드를 시공했습니다. 석고보드의 규격은 9.5T 곱하기 900mm 곱하기 1800mm입니다. 방 천장에 합판을 시공하고 석고보드를 시공했습니다. 현관에도 합판을 시공하고 석고보드를 시공했습니다. 욕실 천장에는 내수성이 강한 편백 루바를 시공했습니다. 현관문은 불에 타지 않는 철제 방화문을 시공했습니다. 전자도어록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일 시공. 주방에는 최근 주방 욕실 인테리어에 많이 사용하는 직사각 모자이크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욕실 벽에는 600mm 곱하기 300mm 규격의 직사각형 모양의 테라조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바닥에는 300mm 곱하기 300mm 규격의 벽보다 어두운 색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시공하였습니다. 모서리 부분 약간의 틈은 욕실용 실리콘을 꼼꼼하게 쏴서 마감할 예정입니다. 현관 바닥에는 600mm 곱하기 600mm 규격의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다용도실 벽에는 600mm 곱하기 300mm 규격의 욕실 바닥과 비슷한 컬러인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시공하고 바닥에는 300mm 곱하기 300mm 규격의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다락 난간. 20mm 곱하기 40mm 규격의 각 파이프를 용접하여 다락 난간을 만들고 검은색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이제 다락에서 떨어질 걱정 없습니다. 삼연동 중문 문틀 시공. 현관에는 우딘숲 몰딩 도어에 삼연동 중문을 시공했습니다. 욕실과 방 그리고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우딘숲 몰딩 도어에 문틀을 시공했습니다. 복도와 방 사이는 문턱이 없어서 문틀을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복층 계단 만들기. 계단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집에는 일자 형태로 길게 뻗은 고든 계단을 시공했습니다. 먼저 계단 지지대로 사용할 목재를 대각선으로 계단 공간 양쪽 벽에 대칭이 되게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의 길이와 높이를 계산하여 지지대를 재단한 다음 집성목 계단재를 이용하여 타카를 쏴서 칠판과 디딤판을 시공했습니다. 사용하기 편한 계단 사이즈는 디딤판이 280에서 300mm 사이가 되게 하는 것이 좋고 칠판은 200mm 안쪽이 되는 게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 집은 계단의 길이가 짧아서 칠판의 높이를 200mm 안쪽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또 계단폭은 1m 정도가 적당하지만 공간의 한계로 인해 성인 한 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복층 계단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감상하시겠습니다. 계단은 추후에 샌딩 작업을 하고 바니쉬를 칠할 예정입니다. 초배지, 창틀 몰딩, 도배. 먼저 도배를 하기 전 석고보드 틈 사이사이에 초배지를 꼼꼼하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창틀의 두께보다 외벽의 두께가 더 두꺼워서 남는 부분에 목재를 이용하여 창틀 몰딩을 시공했습니다. 이렇게 창틀 몰딩을 시공하면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돼서 뭔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복도와 주방, 석고보드 틈새에도 초배지를 꼼꼼하게 시공했습니다. 이 집은 현관에 루바를 시공하지 않고 도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석고보드 시공 후 초배지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초배지와 창틀 몰딩 작업을 완료하고 화이트 컬러의 LG 베스티 벽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도배하는 사진은 없지만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는 도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직원분과 전에 도배를 전문으로 하셨던 건축 이팀장님의 형,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완료된 창틀 몰딩과 도배의 모습을 영상과 사진을 통해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스 배관 시공 보일러. 가스 배관 시공은 LP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요즘은 LP 가스도 도시가스처럼 계량기를 설치하고 계량기에 올라간 수치만큼의 요금이 매달 고지서로 옵니다.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중간중간에 알아서 가스통을 교체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지만 그래도 도시가스보다는 요금이 많이 비쌉니다. 가스 배관을 설치하고 보일러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에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인 콘덴싱 가스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보일러 위에 가스 누출 경보기도 설치했네요. 그리고 다용도실에 루바를 시공했습니다.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벽에 구멍을 뚫고 보일러 연통도 시공했습니다.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 걱정 없습니다. 건축 준공과 화재를 대비해서 현관에 3.3kg ABC 소화기를 비치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나와서 집에 가져갔는데 마침 건축주분들이 계셔서 건축주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직접 붙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표지판 옆에는 전기 계량기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현관에는 누전 차단기와 통신함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콘센트 스위치. 먼저 주방 옆에 콘센트와 스위치를 설치했습니다. 현관 옆에는 스위치가 굉장히 많은데 복도, 주방 외벽 등 다양한 곳에 조명 스위치입니다. 방에도 조명 스위치를 설치했습니다. 위생도기 시공. 먼저 욕실 입구에 양변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서 뾱뾱이를 깔고 앉아서 배달 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꽃게 튀김이 있었는데 껍질째 먹을 수 있어서 오랜만에 키토산을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현장에 가보니 세면대와 거울 수납장 그리고 해바라기형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데코 타일 문 설치. 먼저 바닥을 엄청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데코 타일 접착제를 골고루 펴 바르고 데코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데코 타일은 LG 보타닉 데코 타일 3059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두께 3mm, 450각 화이트 마블 데코 타일입니다. 화이트 마블 데코 타일은 대리석 무늬가 그려진 흰색 데코 타일이며 주로 사무실, 학원, 학교, 도서관, 금융기관 등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상가 바닥에 주로 시공되는 데코 타일이지만 건축주님이 직접 고르셨기 때문에 이걸로 시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블 패턴이 강한 편이어서 먼지, 오염,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묻어도 티가 잘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BS 도어는 우딘숲 몰딩 도어에 흰색 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시공 완료된 데코 타일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감상하시겠습니다. 정화조 부동급수전 마당 배수로 공사. 먼저 정화조 놓을 위치에 맞게 땅을 파고 받침대를 만든 다음 정화조를 안착시켰습니다. 그리고 PVC 관을 이용하여
주택의 오수배관과 정화조를 연결했습니다. 이제 변기에서 내린 물이 정화조로 잘 들어가겠네요. 정화조가 찌그러지거나 떠오르지 않게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돗가에 부동 급수전을 설치하기 위해 상수도관을 두 갈래로 나눈 다음 수돗가를 설치할 위치까지 땅을 파서 상수도관을 묻고 부동급수전에 연결한 다음 되메우기 했습니다. 부동급수전 옆에 PVC 관을 이용하여 수돗가 배수구를 만들었습니다. 정화조 퇴출구에 PVC 관을 연결하여 오수바지 트랩에 연결했습니다. 주택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배관은 PVC 관으로 쭉 연결하여 주택 앞을 지나서 오수바지에 연결했습니다. 마당 배수를 위해 PE 집수정을 설치하고 오수바지에 연결했네요. PE 집수정은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포크레인의 달인 포달 박선생님이지만 포크레인이 아니라 포클레인이며 포클레인은 회사 이름이라 굴삭기가 맞는 표현이라는 댓글이 있어서 연천 굴삭기의 달인 굴달 박선생님께서 자연석을 쌓았습니다. 자연석을 쌓고 정화조를 되메우게 했습니다. 정화조 환기구에 PVC관을 길게 연결하여 환기팬을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나무가 널브러져 있는데 2,000 years later. 며칠 뒤 현장에 가보니 나무로 정화조 틀을 만들고 뚜껑 높이에 맞게 레미콘이 부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화조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마당 곳곳에 PE 집수정을 설치하여 마당에 빗물이 고일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수정들을 통해 빗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당 배수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오수바지 트랩을 설치했기 때문에 정화조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올 걱정 없습니다. 오수바지 맨홀은 설치하려고 옆에 갖다 놨습니다. 수도 계량기는 겨울에 동파될 수 있기 때문에 계량기 안에 헌옷 등을 넣어놔야 합니다. 2021년 초에 저희 집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었었는데 그거 고치느라 수리비를 5만원 넘게 지불했었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하러 온 직원이 계량기 안에 스티로폼 뚜껑을 대충 닫아놓고 다녀서 계량기 안으로 냉기가 들어와 동파된 것 같습니다. 소고기 바베큐. 저녁에 은대리에서 수입 소고기를 구워 먹을 예정이니 오후 4시 30분까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치킨을 많이 먹지만 소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돈이 없어서 치킨을 자주 먹는 거지 돈만 많았으면 소고기를 더 자주 먹었을 것입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오라고 하셨지만 은대리에 짓고 있는 집이 두 채여서 4시 15분쯤 가서 건축일기에 올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사장님의 여동생이신 건축 1팀장님이 마트에 가서 고기와 밑반찬 등을 사오는 사이에 사장님이 창고 앞에서 숯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현장 소장님은 집에 가셨는데 타일의 달인 타달 박 선생님이 여왕벌이 가면 일벌들도 따라간다라는 비유를 들며 대장이 가면 나도 따라가야 한다면서 가려고 했으나 사장님과 다른 분들이 드시고 가라고 하셔서 안 갔습니다. 오후 6시쯤 사장님의 여동생이신 건축 1팀장님이 고기와 햇반과 소시지와 콜라와 사이다와 쌈장과 쌈무와 철망과 호일과 허브솔트와 일회용 접시를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깍두기 김치도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집게와 가위와 젓가락이 없어서 일회용 면장갑을 끼고 손으로 소고기를 굽고 가위가 없어서 공구용 가위를 이용하여 고기를 잘랐습니다. 영업팀장님이 소고기 위에 허브솔트를 골고루 뿌렸습니다. 소고기 바베큐를 구우면서 소시지에 공구용 가위를 이용하여 가위집을 내서 소시지를 구웠습니다. 잘 익은 소고기에 쌈장을 곁들여서 밥이랑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신발도 웃고 있네요. 소고기를 구워 먹고 돼지고기랑 오리 바베큐를 구웠습니다. 건축 2팀장님이 면장갑을 끼고 삼겹살을 막 뒤섞었는데 굉장히 뜨겁다며 후회하였습니다. 삼겹살 바베큐에도 허브솔트를 뿌렸는데 밤이라 어두워서 잘 안 보여가지고 엄청 많이 뿌렸습니다. 오늘 고기는 굴삭기의 달인 굴달 박 선생님이 사주셨는데 잘 먹었습니다. 먹는 중간에 사장님이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고 손이 많이 간다며 그냥 중국집에서 탕수육 시켜 먹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였으나 타일의 달인 타달 박 선생님이 바베큐도 맛있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집에선 소고기를 안 준다며 소고기를 더 선호하였습니다.
건축 2팀장님과 건축 2팀장님의 처남은 집에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서 많이 못 먹고 갔습니다. 마당 정리. 사장님이 06W 현대 굴삭기를 직접 조종하여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옆에 갈퀴를 들고 계신 분은 장탄리 전원주택 건축일기 속 집의 건축주이신데 10월부터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굴삭기를 조작할 때 실수로 집을 건드리면 집이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저희 집은 고소작업대를 조작하다가 외벽에 부딪혀서 세라믹 사이딩이 약간 부서졌는데 도로명 주소 표지판을 붙여서 감췄습니다. 드넓은 앞마당도 마당 정리를 하고 비좁은 뒷마당과 우측 옆마당도 마당 정리를 했습니다. 좌측 옆마당은 아직 정리 중이네요. 현대 굴삭기는 볼보 굴삭기보다 확확 움직여서 위세 조작이 힘들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덜컥거리는 것 같네요. 아빠한테 여자친구를 소개해줬는데 여자는 남편 하는 일 잘 되게 내조를 잘 해줘야 한다며 내조는 못할지언정 방해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마당 정리가 완료됐습니다. 몰딩 시공. 길이에 맞게 몰딩을 잘랐습니다. 몰딩 틈새에 실리콘을 발랐습니다. 조명 설치 콘센트암. 외벽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외벽 콘센트암을 설치했습니다. 내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설치 완료된 조명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감상하시겠습니다.
싱크대 신발장. 싱크대를 설치했습니다. 신발장을 설치했습니다. 데크 시공. 데크를 시공했습니다. 완료된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울타리. 울타리를 시공했습니다. 완료된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완료 영상. 그러면 시공 완료된 15평 경량 철골 주택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직 잔디, 수도가, 데크, 울타리가 덜 완성됐지만 제가 촬영하러 갈 여건이 안 돼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축에 들어간 총 비용은 개발행위 허가비, 건축 허가비, 현장 관리인 수도 계량기, 전기 계량기, 잔디 수도가, 데크, 울타리 등을 포함하여 총 8,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가격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과정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경기도 연천 작은 집 전문 동동마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